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의 제 272화 DP 두 번째 편 시작할게요. 네. 와,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네, 정 과장입니다. 전두입니다. 알렉스 왕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네. DP 4화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4화는 몬티올 문제라고 하는 제목의 에피소드고 전편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준호 얘기가 잠깐 나와요. 뭐 너 니네 아버지 쓰러졌으니까 빨리 병원 가보라고. 가보지. 가보니까 뭐 아버지가 뭐 되게 희희낙낙하고 있어. TV 보면서. 그리고 여전히 쓰레기짓 하고 있고. 뭐 권혜요 씨죠? 권혜요 씨가 나오더라고. 맞아요. 찰떡이었지.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씬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왜? 아, 그 정도로 갑자기 군대 나가서 병원 가보라고 그렇지. 하니까 그렇죠. 쓰러졌다고 엄청 하니까. 급한 거구나. 근데 정말 잠깐 쓰러지셨더라고. 그 여동생도 그러잖아요. 아, 또 어디 가서 뭐 술 먹고 누구랑 누구, 싸웠나 보지 뭐. 근데 그거 의외로 말하고- 이렇게 망나니 아버지들이 많은가 봐. 그 얼핏 대화 들어보면 약간 친부가 아닌 것처럼 나오기도 해. 넌 내 아들 아니라고. 아니 그거 그냥 하는 말 아니야?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이유가 아니면 저렇게까지 막 쓰레기처럼 살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면은 계속 아내를 때리고 있고 애들도 신경 안 쓰고 막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 뉴스 보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쵸. 그런 아버지들이 아버지도 있고 애도 뭐 굶어 죽이고 뭐 그런 게 엄청 많은데요, 그러니까 뭐. 뭐 입에 담기도 힘든 이거야말로 가혹행위 아니야? 그렇죠. 애들은 반항도 할 수 없고 왜 군대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폭력이 만연해 있는데 한국은 군대라는 걸 만들어서 뭐 일반 모병제가 아니니까 다 가면은 우리끼리 돕고 살 것 같고 뭐 이러잖아. 네. 근데 그렇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하죠. 아니 그래서 처음에 안준호가 되게 군대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잖아요. 얘는 이제 되게 힘들어하지 않고 다 그냥 맞고 그러길래 그냥 성격이 그런 애인가 보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가정 폭력에 시달려서 그냥 그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권위에 수긍해야 빨리 넘어간다. 뭐 그런 게 좀 있긴 하지. 그러니까 뭐 개기면은 더 맞는다. 뭐 이런 어떤 거 있잖아. 이게 항상 그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애들이 오늘 또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막 그때 가만히 있으면 좀 덜 맞더라 이런 게 학습이 돼가지고 그렇죠. 애들이 이제 기가 항상 죽어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뭐 군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가끔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군 생활을 하던 그런 어떤 생활 패턴, 그러니까 권위의식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일반 회사나 사회 전반으로 다 있으니까 군대 갔다가 온 사람들은 여기 그냥 새로운 군대구나 하고 금방 적응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다들 이제 징병제기 때문에 많이들 가서 그런지 몰라도 군사 문화가 전반에 좀 깔려 있지. 그렇죠. 그리고 뭐 정권을 군사 정권이 잡고 뭐 지금 문민 뭐 정부 그거 들어선지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 실제로 사실 80년대까지도 그렇고. 어쨌든 뭐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뭐 신입 오면은 막 옥상 끌고 와서 막 군기 교육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사회 전반에 남아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제일 경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 군대에서 되게 많은 걸 배웠다 이런 사람들 있지. 되게 소름 끼쳐. 진짜 나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약간 저는 색안경을 끼고 보게는 돼. 물론 내색은 안 하지만 경계하는 뭔가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뭘 배워왔을까 이게 궁금하지도 않고 그 군대에서 배워왔다는 그 깨달음을 사회에 적용할까봐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정말 깨달은 게 있었어도 그 말은 밖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편견이기도 하고. 별자리 배워왔다는 사람은 봤어.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워왔다는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 아니 농담이고. 그런 걸 배워왔을 수도 있잖아. 군대는 정말 더러운 곳이다.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워왔으면 참 좋은데 네. 어떤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배워왔다는 듯이 그 뉘앙스가 있으면은 그때부터 기분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 그냥 내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 그거. 뭐. 애들은 맞아야지 말을 듣는다 뭐 이런 거. 제일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 그랬나 보죠. 옆에서 그 정도는 없었어. 맨날 뭐만 하면 때려야지 말을 들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여자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주변에서 들은 적이 요즘엔 진짜 없어요.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런 거는 거의 못 듣거든요. 그렇지. 요즘은 그 정도 센스는 있지 다들. 그렇죠. 그래서 군대 얘기는 진짜 최근에 그래서 여직원들 비율이 좀 중요한 것 같아. 회사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애들이 좀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업종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다닌
거의 대부분은 여자 비율이 80% 이상이었거든. 남자 기자들이 더 적어요. 그쵸. 영화 쪽이나 뭐 그 문화지 쪽이나 뭐 그래서 이제 뭐 군대 얘기할 것도 별로 없었고 가끔 만나는 그 남자 선배들도 보면은 다 군대 안 나왔어. 그거 되게 다 미국 시민권자. 나 되게 좋았어.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서로.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나도 군대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뭘 안 해 맨날 하면서. 아 요번에도 엄청 많이 하시더만. 육군은 이런가 보지? 아 요번이니까 얘기한 거죠. 공군 부심 뭐 그래봤자 뭐 비행기 탄 것도 아니고 뭐. 실패했지. 난 비행기 있는 데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으니까. 군생활만 오래 했지. 아 폭망. 절대 종군 지원하지 마세요. 그때 맨날 강 기자님 집으로 놀러 갔다면서요. 6주에 한 번씩. 뭐 자유 내 마누라야 뭐야. 여관인 줄 알았어. 네,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다시 이제 강원도 부대예요. 2화에 나왔던 그 잠 잘 자는 그 탈영병 면회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어머니의 입을 빌어서 이제 군 현실을 비판하죠. 막 그 애들을 얘 괴롭힌 애들은 다 처벌 안 받고 그냥 전출만 가는데 이게 제대로 된 군대냐고 이런 게 맞냐고 막 엄청 항의하니까 거기 박중사랑 그 대위가 되게 어버버버버 하면서 막 간신히 얘기하죠. 아 수사 중이고 걔네들은 벌을 받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장면이 전환되면서 그 나이 젊은 헌병 대장이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죠. 그 묻어라. 대장은 말이야. 나이 어린? 일부러 한 거지. 대장은 83년생이야. 30대야. 그 말도 되게 비슷하게 잘한다. 오늘의 모사 성공. 그래서 어쨌든 걔는 그냥 이번에 지나가기로 했다 얘기하니까 또 눈치 없이 그 대위가 아 맞죠 거기 부대 그 타령 안에 부대 연대장님이 곧 진급 있다고 하셨죠 뭐 이런 얘기하니까 오히려 혼나고. 당연하지. 그런 얘기 왜 말로 해. 엿 먹으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얘 얼굴을 봤을 때 그런 건 아니었어. 아 눈치 못 챈 건가? 이게 사실 되게 뻔뻔하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 대장도 뭐라고 말 못 하는데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에휴.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걔도 이제 유야무야 넘어가기로 됐다. 군현실에 약간 비판한 돌려서 했죠.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면서 또 누군가 타령을 해. 근데 손으로 철조망을 잡고 그냥 넘어가. 되게 아플 텐데. 그래도 좀 얘가 좀 뭔가 다른 건가 생각 좀 드는데 어쨌든 이번 탈영병은 수색대 그 허치도 병장이라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나온 탈영병들은 대부분 이제 조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들 위주였는데 얘는 병장이거든. 그래서 주위에 막 인터뷰를 해도 사실 걔는 힘들 게 없고 병장이고 그런데 왜 나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었지.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탈영병들은 이제 외방이나 뭐 휴가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탈영 처리가 되는 건데 그치. 얘는 정말 안에 있다가 나갔어. 그게 좀 특이하지.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정말 급박한 뭔가 상황이 있다라는 거는 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죠. 그렇죠. 유일한 특징은 걔 별명이 허뱀이래. 그러니까 돈을 엄청 밝혔대. 아 그래서 허뱀인 거야? 아니 그 병장을 다 그냥 뱀이라고 부르는 거 그렇지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쌤 같은 거 아니야? 네. 그런 건가? 아 정뱀 아씨 진짜 씨. 아니, 그래서 그 준호도 호열한테 호열 상백 막 이러잖아요. 아 그래? 아, 상뱀은 모르겠는데 상뱀은 선생님이 쌤인 것처럼 병장님 그래. 뱀 이거야.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얘의 특징은 돈을 엄청 밝히고 안 갔지. 군대 간척한 거지. 공부는 그런 명칭 안 불러. 아니 그리고 그 나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상병이 자기를 형이라고 지칭해요? 아, 나는 그러지 않은데 가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가끔이지. 여기 보면 다 그러더라고 형이 막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내가 다. 무슨 걔 형이야. 씨. 그 남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분의 사람들 이 아저씨들 아, 다 이러고. 그건 맞아. 아 그래요? 그 현실이지. 어. 아저씨지 뭐 나랑 관계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 예전에 그 나왔잖아. 보도로 굉장히 정확히 나온 게 그 네. 추미애 아들의 그 휴가권에 대해서 다른 부대에 있는 애가 찔렀어. 다른 부대 아저씨가 어떻게 아냐는 거야. 막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 그래서 사실 다른 분 때문에 아무 관심 없거든. 저 아저씨한테 아무 관심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얘가 찔렀냐. 그래서 조금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 의심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래서 어쨌든 얘가 내기도 하고 그 수색 때는 뭐 1년에 4번 레페르 훈련을 한대요. 그러니까 헬기에서 이제 강화하는 훈련인가 봐. 근데 그걸 해야지 수당 15만 원을 받는데.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군대에서. 그때 걔 팔을 다쳐가지고 의사가 너 이거 하면 팔을 되게 심하게 다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했대. 그러니까 얘가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돈을 굉장히 밝힌다 정도는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뭔가 빚을 졌나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처음에는?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나중에 나오지만 미리 밝히자면 뭐 할머니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래서 허병장 가족은 할머니뿐이었고 이게 치매에 걸리신 상태였죠. 심지어 그 집은 이제 곧 철거 예정이야. 그래가지고 아 이게 무슨 사정이 있구나. 가서 이제 이 둘이 이제 한호열하고 이제 안준호가 가서 주변에 이제 탐문 수사를 시작합니다. 해보니까 이제 일단 학교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해보니까 얘가 굉장히 인재야.
수석으로 입학을 했대. 그리고 장학금도 계속 싹쓸이를 했대. 그리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다 교내 알바를 계속 했다는 거지.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바를 다 때려치고 갑자기 입대를 했대. 그래서 도대체 얘는 뭘까라는 궁금증을 좀 자아내죠. 근데 이 탐문 수사를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가 와. 근데 그게 허치도 병장이어서 그러더니 자기 그만 따라오라고, 자기가 알아서 자수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 도대체 이 자식은 어디서 보고 있는 거야 했는데 저 멀찍이에 모자 쓰고 마스크 쓴 애가 있었지. 그래서 아 쟤구나 하고 막 열심히 이제 추격전을 하지만 어쨌든 실패하죠. 왜냐면 여기는 이제 허치도 병장 홈그라운드였고, 그래도 나중에 뭐 여자 기수사로 유인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뭐 추적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 둘이 그 탐문수사 하면서 허치도 병장 이제 친구한테 뭐 혹시 요 문제 아니냐고, 허치도 병장 옛날에 막 맨날 요거를 많이 얘기를 했다 하면서 몬티올 문제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몬티올 문제라는 거 결국 3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꽝인데 하나를 고르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한번 고르고, 고른 상태에서 나머지 둘 중에 하나인 꽝인 거를 또 알려주고, 그래서 다시 선택을 하겠느냐를 물어보는 게 요 몬티올 문제였는데,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는구만. 그러니까 보기가 3개 있는데 정답이 하나가 있는 거야. 1, 2, 3번 중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하나를 골랐어. 1번이라 골랐다고 치자. 그러면은 자 꽝을 하나 알려주는 거야. 사실은 3번이 꽝이었다. 그럼 이제 1, 2번만 남지. 그런데 여기서 사회자가 질문을 재차 던지는데, 자 정답을 바꿀 기회를 주겠습니다.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했을 때 어느 확률이 더 높으냐가 이제 몬티올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바꾸는 게 확률이 더 높아진다.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2번으로 바꾸는 게 정답일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거는 확률의 문제고, 어쨌든 그 확률이 조금 높다라는 거에 걸을 수밖에 없는 거고. 3분의 2가 된다고. 뭐 맞아요. 그쵸. 원래는 그렇게- 2분의 1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3분의 2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어쨌든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기를 결국 이 허치도 병장 입장에서는 첫 번째 선택은 이제 입대였다. 그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철거라는 변수가 발생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양반은 새로운 선택, 타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추리를 합니다. 근데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뭐 몬티올 문제 뭐 많이 도운 이야기긴 하지만 이게 좀 네. 적용하려니까 애매하지 않나요? 그냥 뭐- 뭔가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다른 일이 생겼다. 그냥 그 사실 정도로.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바꿀 생각이 없었다는 거지. 타령이라는 선택지로 옮겨 탈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훨씬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꿨다는 거 아니야.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아무튼 이렇게 확 와닿는 어떤 비유는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들었거든. 원래 뭐 몬티올 문제는 사실 그거보다는 사람들은 선택을 보통 안 바꾼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얘는 이제 오히려 선택을 바꾼 비교적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허병장을 어쨌든 놓쳤잖아. 그래서 다시 이제 복귀를 했어. 다시 내무반 생활이 시작되면서 여기서 또 이제 악습을 이제 보게 되죠. 막 이제 그 병장이 조석봉 일병한테 뭔가를 시켰나 봐.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막 그 착한 조석봉 일병이 애들을 모아가지고 똥공기를 잡는 거야. 그 똥공기 이유도 되게 황당하지. 얘 준호, 얘 이름, 그러니까 준호를 가리키면서 니네 신병들 얘 이름 아냐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조인트를 까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별짓을 다 하지. 그랬는데 이제 준호가 당황해하면서 괜찮다고, 자긴 괜찮다고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저 멀리에서 황장수 병장 일당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계속 똥공기 잡기끔 강요를 하고, 심지어 준호한테는 구타를 강요하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석봉 일병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준호한테 야 우리는 이러지 말자라는 얘기를 전에 한번 한 적도 있었어. 맞아요. 1화에서 했었어요. 네.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자기한테 뭐 이 사람 뭐 사실 상관이 없잖아. 밖에서 네. 생활하는 게 훨씬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애들을 패고 있고 심지어 야 너도 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응하지 않는 거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황할 찰나에 황장수 병장 일행이 와서 그럼 안준호 까 뭐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호열이가 등장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와가지고 뭐 슬리퍼를 던졌죠. 먼저. 그래가지고 처음에 황장수가 저 새끼 또 개기네 이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안준호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창고로 끌고 갔지. 그러면서 이제 구타 페이크 쇼를 합니다 거기서. 요즘 예고편에 많이 나왔던 맞아요. 장면이라 뭔지랄인가 했는데 이런 거였다. 그냥 뭐 옆에 있는 막 기물도 막 때리면서 마치 때리는 것처럼 이제 페이크를 한 거지. 그러니까 밖에서 또 흐뭇해하는 게 저게 왜 저랬지? 저 새끼 갑자기. 진짜 또라이네. 그래도 할 땐 하네.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보다 이게 흐뭇해하는 것에서 굉장히 그 잔인함이 느껴졌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는 생각을 한 거지. 아니
나는 그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되게 즐거워하는 거 뭐 그런 것들도 느껴지고 자기 편이라는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저 새끼도 별 수 없네.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또 뭐 좀 꼬사랗게 봤잖아 안준호를. 아, 그렇지.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웃음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 이 배우가 연기를 되게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사악하게 보이잖아. 별짓 안 해요 사실은. 애들 밀어붙이고 뭐 이렇게 때리고 별짓이 아니라고 별짓이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표정과 이런 걸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지. 연기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또 개기는 장면도 나오잖아. 그 호열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제 새우깡 뺏어 먹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한마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개기고 하는데 그 위압감이 일단 황병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뭔가 유지되려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죠 군대라는 데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밖에 유지가 안 된다라는 그런 공간이고 그런 집단이라는 게 좀 가슴 아프지. 그 조석병 일병도 그때 변하기 시작한 게 그러잖아요. 준호한테 너는 DP로 나가 있어서 하나도 모르지? 그치. 맞아. 네. 너의 새끼 맞아본 적도 없는 새끼가 내 알을 어떻게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지. 너도 방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진짜 대놓고 얘기해 넌 방관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아무튼 이제 여기서 탈영병 체포하는 게 나오지. 네. 어떻게 우리 알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철거반이라 스쳤을 때가 있었어. 아 걔였구나. 그래서 이제 뭐 잡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할머니를 근처에서 보기 위해서 일부러 철거반에 들어갔고 그치. 그 지금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할머니 요양병원에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 두어 달만 모으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시킬 수 있는 잡힌 거니까 되게 안타까워하는데 그런 사정을 호열이 좀 보더니만 풀어주지. 두세 달 있다 들어와요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아저씨 얼마면 다 모아요? 막 이런 거 물어보길래 그 아저씨란 표현이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현실성 있는 단어였지. 그래요? 아저씨지 뭐 관계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안에서는 그냥 뭐 길 가다 흘렸지만 입니다. 이관이가 박중서도 의미 파악하고 수고했다 하면서 들어와 그러지.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게 겨우 저 한마디로 박중사가 이걸 어떻게 파악했지? 둘이 되게 교감을 하는 거지. 상병이면 그래도 한 1년 넘게 같이 일을 했었으니까 이제 서로 어느 정도는 통하나 보지 뭐. 교감을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어떻게 컨트롤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잖아. 네. 저도 뭐 전역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니까. 아유 그냥 콱. 됐다. 뭐 약간 이런 체념의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죠.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그쵸. 사실은 말입니다. 하면서 뭐 약간 이런 사정이 있어서 말입니다. 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마법의 단어거든. 아니 그것도 있더라고요. 뭐 못 들었으면 잘못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던가요? 맞나요? 단아까체. 무조건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물어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혼나지 그러면. 뭐야? 엎드려 뻗쳐지 그리고 반말을 하는 듯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지 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그게 뭔가 존대가 되는 마법의 단어지 그거는. 그래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여기 배우들한테 선물을 줬잖아요. 인터넷에 보면은 그 입대서라고 만들어가지고 군복이랑 DP랑 그 모자랑 해가지고 해서 자연스러로 입대한 사람한테 주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이 다 빡친 듯한 장난으로 트윗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혜인이 잘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렸더라고. 그리고 그 모자 쓰고 있어. DP 모자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눈으로 욕하는 표정. 자 그리고 이제 5화 6화의 얘기는 그 착한 조석봉 일병이 이제 탈영하는 얘기. 그리고 이제 2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죠. 네. 클라이막스면서 뭐 피날레까지 네. 가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여기서. 5화 들어서면은 야간 보초를 서고 있어요. 조석봉하고 사수인 류이강. 이 새끼도 진짜 싸가지 없는 그 나쁜 놈이지. 그 창고 앞에서 같이 울던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었을 막 거예요. 두고니까 이제 황장수 병장 바로 미친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황장수가 아마 제대를 했는데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이거 보초석에 만들었냐 막 쭈글쭈글 거리다가 갑자기 조석봉에게 대공포 발사쇼를 시키죠. 이거 앞에 나왔잖아요. 결국 뭐야? 그거지 뭐 그 자유행위 시키고. 그러니까 이거 이 보고 싶어? 말이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거 왜 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한테 물어봐. 황장수가 대답하잖아.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난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해 안 가. 남똥어 좀 싸놓고 왜 보고 싶은 거야? 나 그거랑 이것도 되게 어이가 없는 건데 뭐 없는 얘기를 만들진 않았다고 생각은 해. 아니 사고 사례 그 전무 때 내가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보면은 성추행 문제 이런 것들도 종종 들어오거든. 다 이런 거겠지 뭐.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많겠지. 그렇겠죠. 그 군 인권센터 가서 그 네. 사례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찾아보면은 네. 엄청난 게 좀 있거든. 네. 그 정확히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그 통계 같은 것들만 있는데 그 통계가 되게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뭐 거기 상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저 이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98 군번이라고 딱 군번도 여기 소개를 해야 돼. 98년도. 네. 잘 때 머리 들기. 아. 잘 때 머리 들기 뭐 이런 걸 시킨대요. 사실 어떻게 머리를 들어? 그러니까 못 자게 하는 거지 뭐. 그런 거죠. 빛이 안 들어오는 창고에서 주먹 피하기. 아. 그냥 막 맞으려는 거지 그냥. 양들의 침묵이야. 뭐 갑자기? 뭐 그리고 바늘로 어금니 쪽 잇몸 찌르기. 왜? 몰라. 그래도 되는 줄 알았나 보지. 밥에 소금 붓기. 뭐 가래침 할게. 더럽다 지금. 98년도. 네. 야, 여기가 2014년이지만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 한 사람의 사례예요? 아, 여러 명 아니에요? 한 사람이 사래요. 상처난 곳 강제로 딱지 떼기. 아니, 그 사람은 뭐 이렇게 많이 경험했어 그런 걸? 아, 근데 자기가 직접 경험한다기보다는 옆에 있는 거 그때 보고겠지? 이런저런 것들을 모은 거겠지. 네.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쵸. 그 상상도 못할 어떤 고문 그쵸? 방법인데 딱지 떼기 딱지를 얼마나 왜 떼, 아프겠어. 잇몸을 바늘로 왜 찔러?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좀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네. 창의적이다 개새끼들. 아니 그래서 그 글에 보면은 저는 되게 쉽게 나와가지고 이 DP 드라마 자체가 되게 과장된 것 같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던 반면 오히려 그건 되게 순화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군대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저런 사례가 충분히 있겠죠. 그런가 봐요. 20대 초반 21, 2세들을 2년 동안 한 공간에 가둬놓은 거잖아요. 핸드폰도 없고 극과 극이지. 볼 진짜. 것도 없고 TV 한 대 내 마음대로 못 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희가 있어야 되잖아 어쨌든. 그렇죠. 그 유희가 이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고. 그게 대단한 것 같아. 핸드폰을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가혹행위가 줄어들면서 네 맞아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더 재밌는 게 있는데 핸드폰이라고. 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격리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공간, 다른 사회라고 생각해서 네. 이 안에서만 벌어지는 법칙이라든지 뭐 규칙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 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 알려지는 걸 꺼려서 이제 뭐 그런 효과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과장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실제로 그 알잖아. 1년에 군대에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꽤 많아요. 100명 넘어요. 아직까지도 100명 이상, 200명 가까운 숫자가 늘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대부분의 사인이 뭐냐면은 자살이야. 그러니까 이 100몇 명이 넘는다는 건 어떤 수치냐면은 뭐 나 몰래 우리나라가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갑자기 그 멀쩡한 사람들 보내놨더니 거기서 죽어 나온다는 거야. 그게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통계가 말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직간접적으로 다 접하는 게 있는데 이게 없는 거다, 과장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되게 좀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 등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사실 이 얘기가 어디서 터져 나왔냐면 요즘 그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 DP 이거 너무 심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냥 어떤 공포를 조장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계층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게 예전에 똑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 어떤 거? 82년생 김지영이 나왔을 때 네. 요즘 누가 이러냐 이거 없다 과장된 거다 라고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게 9세대 얘기도 아니고 뭐 쌍팔년대 얘기도 아니고 맞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극적 효과를 위해서 과장된 게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오히려 축소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맞아요. 봐요. 그리고 어쨌든 각본을 쓴 사람이 자기가 직접 겪은 거를 기반으로 썼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실화를 담보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어쨌든 이 작품을 사회파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사회파 영화라고 하는 거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거고 굉장히 충분히 많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공론화가 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거기에 한번 호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국방부도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본인들이 신경 쓰고 하면은 분명히 좋아지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냥 내는 거보다. 근데 늘 시시하잖아. 그러니까. 공군 여중사 자살 있었어. 2차 가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공군만 있었겠어요? 금방 터지죠. 육군 터지고 어디 다 터지고 터지지. 다 터졌지.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 그 몇몇 사례가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아주 심각한데 군대만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끼리만 그 감싸면 되니까. 왜 육군이 가진 골프장이 10몇 개가 넘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골프랑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 부조리들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작품으로 인해서 좀 작은 것부터 좀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여기서는- 생각이 많이 들어. 여기선 테니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테니스. 뭐 테니스 정도는 근데 그리고 조금-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군대 비판하면서 미국 군대를 본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미국 군대도 이런 문제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든 사실 나올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정 능력, 뭐 인간의 선의에 기대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법과 제도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해야 해서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군대는 그쵸. 유지하되 뭐 제도는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겠죠. 그 황장수가 그러잖아.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 아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그 말이 그 압축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맞죠. 뭐 황장수 이병도 똑같은 걸 받겠지. 그렇지. 아 저러면 되는 거구나 하고 배웠겠지. 뭐 황장수가 얼마나 창의적이어서 없던 그 모근각 가혹행위를 다 만들어냈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그리고 자기가 나 다 보고 때는 배운 거지 뭐. 끊어내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조석봉 일병도 그러지 못한 거고. 그렇죠. 결국은 내 외적인 압박이 있었던 거고. 내가 끊으려면 내가 엄청 맞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 나만 맞고 끝내긴 또 아까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 그리고 요즘에 또 손해 보기 싫어하잖아. 에이. 자 아무튼 이제 조석봉 일병 탈영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조석봉이 이제 참다가 폭발한 거죠. 그래서 군모로 류희강을 막 패버립니다. 그래도 그나마 죽지 않은 이유는 군모가 플라스틱이어서. 그렇지. 그쵸? 헌병은? 아 헌병은 그런가? 그러니까 아니 초병 근무할 때니까 그냥 일반 그 진짜 헬멧이 아닌 가짜 헬멧 네. 뭐 그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헌병은 플라스틱이잖아요. 아 그래? 어떻게 알아? 누가 그러던데. 조사했어. 그래 죽지 않은 거야. 뭐 다른 거는 그게 뭐 진짜 철모인가 요즘에? 전투할 철모죠. 때는 진짜 철모 쓰고 해야죠. 그런가? 저 무장할 땐 철모죠. 네. 내가 그거 무거워요? 우리 미국은 안 그랬어. 미국은 드론 딸리지. 아니 그거 무겁냐고. 안 철모 싸우지. 무겁냐고. 철모 무겁지. 써보셨어요? 저는 훈련소에서만. 무거웠어요? 아니, 가볍든 무겁든 철로 맞으면 죽지. 얼굴 그래. 그렇게. 아무튼 요거는 몇 대 맞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죽진 굳이 이 않았어. 조석봉을 일찌감치 파멸시키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얘를 그치. 살려뒀던 거는 맞은 애를. 조석봉 심지어 유도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싸움 잘하는 설정이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까지 유도했다고. 유망주였잖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을 잘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요 세계 요 사회에서는. 그치. 거기에서도 담보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네요. 그 이제 상부 회의가 소집이 되죠. 그래서 박중사가 경찰을 포함해가지고 대규모 수색을 하자라고 하는데 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막 이렇게. 좀 이상한데. 아니야 대장이 약간 아니 그거 보면 좀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니 계속 말을 돌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 나간 건데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야 되지 그 않겠어? 대위가 눈치채고 이거 조용히 해결하자고 또 아유 나서지. 대장님 오신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잘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연기 잘하더라고 진짜. 어쨌든 이제 준호는 그 자기 선임인 조석봉을 찾아다니게 된 거지. 그렇죠. 이제 그래서 조용히 DP조만 움직이게 된 거죠. 예. 결국. 문제를 키운 거지 어떻게 보면 이 결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석봉이 일했던 학원에 찾아가잖아요. 준호가. 학원 웹하드에 인적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주지. 네, 개인정보가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취조하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때 저기요 하고선 선아라는 학생이 이제 알려주죠. 웹하드 그 자료를. 봉띠 쌤꼭 구해달라고 그런 얘기하고. 봉디쌤이 뭐야 했더니 조석봉 간디 해가지고 봉디라고 했다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러니까 간디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비폭력주의자잖아. 애들이 그렇게 막 놀려도 그냥 허허 웃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군대 와서. 어쨌든 그래서 봉디쌤 덕분에 대학 붙었다는 그 선아라는 학생이 정보를 알려줘서 이걸 이제 그 허기영이 캐게 되죠. 해커. 그리고 한편 이제 호열하고 박중사는 같이 동반 입대했었던 친구 루피를 만나요. 루피야. 이때 좀 웃겼어. 이게 김성규 그러니까 박중사한테 원피스 아세요? 하니까 왜 난 모르면 안 되냐? 아니 알면 이게 안 되냐? 그거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갖고. 그 모르면 안 되냐? 아니 알면 안 되냐? 친구가 그 조석봉을 뭐라고 불렀죠? 아 누구 친구 뭐 루피 말고 뭐였는데? 뭐 조로야? 조로 조로였나 조로. 보다. 아 조로요? 그랬더니 예 그럼 너는 루피냐? 그랬더니 그래서 나온 거였잖아요. 그치. 알 수 있지. 저기 뭐야 박중사도 80인가 그런데. 그거는 실제 나이고. 김성균 배우가 80인 거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그 조석봉을 만났더니 되게 표정이 달라졌더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죠. 뭐 부딪힌 사람한테 쌍욕하고서 막 그러기도 하고. 그 준호는 이제 누워 있는 류희강을 찾아가가지고 다 불라고 하죠. 안 그럼 네가 다 뒤집어 쓴다. 그래서 되게 화내다가 결국 다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황장수 제대하던 날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황장수가 그래 뭐 다 잊어버리자. 다 털자 뭐 다 이렇게. 털자 하면서 조석봉한테 악수를 청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 동안에 조석봉이 받았던 가혹행위들이 막 나오죠. 가해자가 할 소리는 아니었는데 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불을 붙였다. 그래서 결국 얘를 찾아갈 거를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허기영도 그 웹파들을 뒤져보니까 최근에 한 2시간 전에 올라온 웹툰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뭔가 칼을 들고 있고 누군가를 죽이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죠. 네. 황장수 그러니까- 머리만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 그러니까 황장수를 무조건 찾아갈 거다. 그래서 준호가 황장수 집 근처 성남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여기 근데 실제로 촬영을 언제 한 거예요? 요즘 글쎄요. 같을 때 이렇게 촬영하기 쉽지 않잖아요. 뭐 어딘가 좀 좋은 터미널 찾은 거 아닐까? 그 빈대가 있나? 이렇게? 아무튼 어째 지원 요청을 하긴 했었나 봐. 그래서 수방사 DP가 와 있었는데 다른 애들이 이미 갔고 얘네들만 남아서 소송되고 있어가지고 지원 요청 같이 하지. 그래서 이제 터미널에서 버스를 뒤지다가 준호가 이제 석봉을 발견하죠. 그 몸싸움 끝에 깨진 유리창으로 도망을 가고 그때 이제 도와주던 수방사 DP 한 명이 차에 치이죠. 여기서 죽진 않았더라고. 네. 다행히 죽진 않아. 왜냐면 그 서행 운전했겠지 터미널이니까.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일이 커지는 거야. 네. 사실 얌전히 잡혔으면 그렇게까지 파국으로 안 갔을 텐데 점점 그런 방식으로 좀 커지고 석봉도 있지.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사람 다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쇼핑몰 안에는 영화관에 숨었는데 그걸 또 호열이 발견을 했어. 아, 그랬더니 이제 그 영화 상영되고 있는 와중에 칼을 들이대니까 이제 사람 이제 다 알려지게 된 거죠 결국 외부에 심지어 호열은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 칼을 보니까. 트라우마가 있겠죠 뭔가. 옛날에 뭐 칼에 찔렸다고 하니까. 칼집 맞아서 그 병원에 있었던 설정이잖아요. 네. 그렇지.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본 거야. 그렇죠. 뭔 일이요?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음. 일이 너무 커졌어. 그래서 안에 있는 그 대장님, 네. 대장이 말이야.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네. 이거 알게 돼서 이제 대회에 혼나고 네. 이제 일이 커져서 뭐 이제 단체로 출동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치닫죠. 곧. 네. 예. 그래서 우선은 그 DP조들 다 그냥 복귀해라라고 했는데 준호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서는 그냥 바로 황장수 집으로 가죠. 그 황장수 집에 이제 준호 도착해가지고 조석봉이 곧 찾아올 거다 조심해라라고 알려주는데 그냥 닫아버리잖아요, 문. 근데 기억하고는 있더라고. 어. 나중에 보니까 야구 배트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 진짜 그 조석봉이 찾아오니까 이미 올 거 알고서는 다 대비하고 있어서 갈기죠. 야구 배트로. 근데도 이제 조석봉도 일어나가지고 덤비다가 칼로 그냥 한번 휘두르고 그냥 도망치잖아요. 나 성공했어, 와 하면서. 저 새끼 얼굴 쪼른 거 봤어 하면서 막. 드디어 자존감을 얻었어. 자신감을 얻었어. 되게 뭔가 거기서. 사람이 정말 미쳐가는 장면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근데 같아요. 차라리 여기서 이 정도 만족하고 잘 잡혀갔으면 차라리 저는 좋았는데. 미쳐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냐면 여기서는 석봉이 얘를 정말 죽이거나 때리거나 이럴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야. 네. 그냥 나한테 뭐 사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표정을 한번 보고 싶다든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바랐을 뿐인데 결국은 일이 계속 커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얘의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네. 그래서 이제 잡히죠 여기서. 그치. 잡혔죠. 잡히고 이제 그 차 타고 이동하는 와중에 사고가 나는 거지 얘가. 근데 네. 이때 사고 난 이유도 그 김성균이 좀 입을 털은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방관자 주제에 뭐 네가 이렇게 이 정도 하고 됐으면 됐다. 들어서 조용히 살자 이런 얘기가 더 빡친 거지. 그 차 뒷좌석에 있는 그 손잡이에다가 수갑 채워놨는데 발광하다가 그게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 약해. 왜 이렇게 약해? 아무튼 그래서 핸들 돌려서 사고가 나고 네. 이제 또 탈출한 거지. 근데 다행히 둘은 별로 다치진 않았어요. 타박상 정도인가 봐요. 그 에어백이 잘 터졌다고 하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황장수를 납치를 해. 이제 납치 성공한 거죠? 황장은 몰랐겠지. 다시 돌아올 줄. 그렇지. 방심하면 안 되는데. 방심해서 좋아. 그리고 이제 형사들이 투입된 거잖아요, 경찰들. 그렇지. 민간 경찰들 형사였죠, 둘은. 네, 근데 대장이 우리 애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니네 빠져 거잖아요. 그렇지. 권력이 좀 있는 것 같이 나와. 연기를 좀 해줘요. 우리 애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고, 대장님. 위치 추적 정보만 주고 가시죠. 그러잖아요, 진짜. 둘이 벙 쪄가지고. 그리고 애들을 투입하죠. 여기 이제 특임대, 그치. 실탄까지 이제. 아, 나 근데 처음에 얘네들 그냥 뭐 빈총인데 저 들고서 뭐 하려고 그러나 했는데 진짜 실탄을 딱 배급하는 거 보고서 일 커졌네. 그게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에는 마음을 크게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제 사람 죽일 수 있겠다. 죽이기 전에 우리가 차라리 얘를 죽이는 게 어, 낫겠다. 그냥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네. 그럼 오히려 공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렇죠. 면피도 할 겸. 그렇지. 면피의 어떤 뭐 그런 효과가 더 컸겠지.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런 방식을 의도를 해서 굉장히 이 더 이상 키울 수는 없다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고 모은 동굴이 있어. 네. 어디요?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얘가 여기서 근무하던 그 103사단이 관리하던 그 동굴인 거잖아요. 그 야간 구보할 때 이로 나오는 그 장면이 네. 있었어요. 거기- 거기가 거기였어요. 원래 북한 애들이 파놓은 건데 네. 그 밑에 방공호도 있고 그래서 급하면 그걸로 숨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그걸 써먹었어. 여기로 데리고 왔죠. 그래서 막 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땐 그래도 될 줄 알았어 라는 그 말이 나오죠. 계속 물어보 조석봉이 이렇게 패면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미안하면서 그땐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그 만만한 애들만 꼭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뭐 돈 있고 뭐 이런 애들은 또 안 그랬겠지. 빼기는 애도 안 건드리자. 걔 누구냐 재수없었던 그 초반에 고경표는 안 건드리잖아. 못 이게 건드린 원래- 거죠. 보면은 호열처럼 그렇게 대놓고 개긴 애들도 그렇게 건드린 것 같진 않아. 그치. 네. 왜냐면 얘는 개기니까 괜히 했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왁싱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라이터를 사용을 한 거잖아. 저는 그래서 라이터를 꺼내길래 똑같이 할 줄 알고 되게 나는 불안했거든요. 얼굴을 지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근데 그거를 입에다 넣고 패더라고요. 그것도 만만치 않아. 엄청 아프겠지. 이빨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입이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입에 다 찢기겠지. 이거 뭐. 옛날 만화인데 막 상남이 이제 이런 데서 어. 나오던 그런 거란 말이야. 입에다가 유리 같은 거 넣고 맞아, 때리는 맞아. 거라서. 한국 진짜. 영화에도 좀 나오는 게 이제 소주 잔을 입에 넣고 때리는 거는 좀 나왔지 예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좀 넷플릭스 다운 화면이었어. 굳이 나올 필요는 없는 장면인데. 아니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라이터를 입에 넣고 때리는 것보다 그 전에 뭐 왁싱 어쩌고 낄낄대면서 막 그거 했다라는 게 훨씬 더 잔인하게 느껴지긴 그것도 했거든. 잔인하죠. 그것도가 아니라 훨씬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는 거지.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이지만 좀 더 팼으면 좋겠다. 더 잔인하게. 난 그런 생각했거든. 내가 좀 뒤틀린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 코나 귀 정도는 배야 되지 않나? 아이, 뭐 이런 미쳤지. 생각.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그런 영화 너무 많이 봤어. 뒤틀린 거 맞네. 오늘 얌전하게 하더라고. 네, 이때 이제 황정수가 몰래 SOS 요청 보낸 거가 들켜가서 더 맞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신호를 보고서 형사들도 도착을 했어요. 얘도 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형사들도 자꾸 뭐 군바리 새끼가 덤비냐고 하면서 엄청 패잖아요. 좀 사람 취급을 안 하지. 일단 범죄자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범죄자 플러스 군바리 애새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왔어요. 그렇네. 그때 이제 준호도 도착을 했는데 형사를 이제 말리려고 하는데 형사도 약간 빡쳐가지고 어. 준호까지 같이 패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준호가 이제 드디어 복싱 파워를 발휘하지. 여기서. 근데 이제 석봉이 그걸 보고 준호 도와주려고 또 덤비다가 쇠파이프 무더기가 막 무너집니다. 그래서 형사 그 맞고 쓰러지고 네. 그리고 이제 석봉이 이제 그 형사의 총을 얻게 되는 거죠. 아이템 겟. 네. 그쵸, 그거죠. 칼도 모자라서 총까지 집었어 이제. 사태가 심지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까 뭐 부대 출동시켰잖아. 네. 대장이. 네. 이제 쏴도 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지게 된 거죠. 사실 그쵸.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이게 계속 비극으로 보이는 게 뭐냐. 그리스 비극이 다 그런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비극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굉장히 전형적인 비극을 그리고 있는데 알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도 따라가면은 결국 뭐가 있을까. 굉장히 좀 그래도 살려는 줘라 뭐 이런 방식으로 보게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잘 짰다고 봐. 이런 방식의 서사는. 박봉고도 그거 보면서 얘가 뭐 총을 갖고 갔냐고 칼밖에 안 갖고 갔는데 무슨 실탄 하나 주고 근데 종소리가 나잖아 지금. 그렇죠. 이제 거기서 또 못 말리는 그러니까 거죠. 김성균이 거기까지밖에 못 말리는 거지 그러면. 굉장히 잘 짠 각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황정수가 이제 도망가고 조석봉이 계속 추격을 하는데 어느 순간 밖으로 나오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 103사단의 관리구역 방공터널인 거야. 그러니까 황정수는 막 오열하잖아요. 왜냐면 근데 앞에 막혔거든. 그 아니, 낭떠러지처럼 돼 있었어. 앞에. 아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그 근무했던 거기에 온 거니까 얼마나 많은 만감이 교차했겠어요. 전 그래서 울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난 그런 총 게 보고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그래요? 절대 그럴 새끼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막다른 골목이고 쟤는 총 아, 들고 그래요? 있고 아 나 죽었네 이 생각 했을 것 같아. 나는. 이거는 뭐 올드보이에서 오대수가 온 거랑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아, 드는데 그 전까지는 칼이었잖아. 얘는 총이야. 아 이제 총이어서 이게 같은 죄지 내가 잘못했다 죽을게 졌다 오대수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그때 뭐 진정한 반성이라고 느낄 수 없는 거지. 내가 손에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협박하면서 야 사과해 이런 게 진정한 사과겠냐고. 똑같은 거지. 그때 이제 호열도 왔어. 호열이 이제 설득을 하는데 석봉이 그러죠. 우리 쓰던 수통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냐? 1953 이래요. 그게 뭐예요? 그 수통이 진짜 그렇게 오랬어요? 다 녹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서 훈련소 거는 특히나 옛날 거 쓰죠.
어차피 제대로 쓸 것도 아니니까. 나는 또 이제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만 좀 해라 그거. 고 아메리카. 훈련소 그때 갔을 때 더 후진 걸 줬어. 네. 군화를 신었는데 못 걷겠는 거야. 네. 보니까 뒷굽이 없어. 뭐 그러니까 신던 거 준 거고. 그건 좀 그렇죠. 그렇다. 어. 나는 발볼이 되게 큰데 어. 운동화 290이에요. 네. 훈련소 갔는데 내 발에 맞는 군화가 없어 거기에. 거의 없지. 그래가지고 난 운동화 신고 했었어. 아이씨. 왜냐면 내가 발이 진짜 약해가지고 그 물집이 발바닥 전체 다 났거든. 네. 그런 정도로 군화가 안 되더라고. 근데 하필이면 또 뒷굽 나가 바꿨어. 네. 또 떨어져. 맞아요. 어. 그거 진짜 힘들지. 옷도 이게 일단 빨래를 한 거냐. 이거 옷도 다 쓰던 거 주고. 그치 옛날 거지. 그쵸. 나는 잠깐 있다 간다 이거지. 아무튼 그랬는데 국방 예산은 몇십 조인데 이거 하나 없네요. 지금 아직도 안 밝혀진 거 있잖아. 그 전 어떤 내무반에다 침대 깔아준다고 해가지고 예산 편성한 게 있었어. 네. 근데 지금 안 깔았잖아. 근데 그 네. 돈이 어디 간지 아무도 몰라. 네. 근데 그래서 그거를 누가 계산해봤더니 각 그냥 그 뭐죠 병사들한테 시몬스 침대에 50매인치 TV를 다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면 누가 착복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돈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 찾을 수도 없는 거지. 유명한 거 다 있잖아. 알죠. 군대 비리는 생활형 비리라고. 그렇지. 조금씩 이렇게 막 가져가는 것도 아니 많고.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비리했다. 아.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얘기야. 되죠. 액수가 그렇게 큰데. 솔직히 집도 다 대주고 했는데 근데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군인 아버지 있는 애들이 있는데 네. 진짜 잘 살아. 난 그래서 뭐 걔네 아버지는 무슨 뭐 투스타 쓰리스타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그냥 짐작하는 거야. 뭐 그럴 들어오는 수도 게 있다. 이게 많죠. 너무나 일상적이라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뭐 사실 호요일이 뭐 우리가 바꾸면 된다고 하지만 이 수통도 6.25 때 거 쓰는데 어디 뭐 바뀌겠냐 이런 말하니까 호요일이 꿀멍 할 말이 없지. 그때 이제 준호가 봉디쌤 부르면서 등장하죠. 우리가 바꾸자고 했잖아요. 막 이런 얘기하고. 선화대야 붙었대. 봉티쌤. 그래서 이제 석봉도 더 오열하죠. 나 지금 이제 이 상황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석봉이 갈등하는 것 같은데 이때 또 총 들고 애들 와가지고 파국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네, 거죠. 특임대들이 이제 둘러싸이고 하니까 이제 결국 논 거죠 자신을. 그래서 뭐라도 바꾸려면 뭐라도 해야지 라면서 자기한테 총을 겨누고 쏴버리죠. 근데 그때 준호가 달려들어가지고 손을 쳐가지고 얼굴 일부만 날아가지. 그런 것 같아요. 죽진 않은 것 같은. 죽진 근데 않은 여기서는 걸로. 이제 죽은 것처럼 보여져서 거의 죽은 거지. 피를 그렇게 흘렸는데. 아니, 그 다음에 또 준호가 어디죠? 그 납골 땅이었나요? 거기를 가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조석봉인 줄 죽었구나. 그랬더니 1화에 나왔던 어. 그 사람한테 간 거였죠. 조석봉은 나중에 뉴스 보니까 뭐 중상이다 뭐 이 정도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여지는 남겨둔 거지만 네. 어쨌든 굉장한 비극으로 끝났죠. 뉴스에서도 다 본인 문제라는 식으로 나와요. 네. 원래 무적응자의 그냥 뭐 맞아요. 우울증이 있었고 우울증이 생긴 거지.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무튼 피해자 편은 아무도 듣지 않고 가해자 이야기만 듣는 사회잖아. 네. 한국 사회가 그렇지. 어떤 그런 방식의 어떤 풍자라든지 비판이 여기 서려 있고요. 네. 그래서 103사단 헌병대 인사위원회 결과 박범구 중사는 징계, 임지섭 대위는 전출됨. 다음 시즌 때 못 이제 나온다. 나오는 거지. 징계니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징계 아니 그 박봉구 중산 나올 수 있지. 대위. 그렇죠. 못 나오지. 대위는 이제 끝. 그리고 준호는 갑자기 무리해서 이탈해서 어디론가 이동을 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헌병대장도 바뀌었잖아. 아 그렇지 당연히 네, 바뀌었죠. 아웃이지. 그렇게 자기 자리 영전하려고 이 짓을 했는데 면피 실패. 대장이 말이야. 대장은 이제 집에 간다. 옷 벗었다. 네, 그리고 이걸 보다 보면은 에필로그 쿠키 영상이 나오더라고. 네 맞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무겁지 여기도. 잘 여기-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루피인지 몰랐어. 아 그래요? 어. 아, 거기 나오잖아요. 뭐네 동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 아 그렇지. TV 뉴스에서 이제 조석봉 사건이 이제 보도되고 있고 그걸 이제 보잖아요. 그랬더니 저 돼지 새끼 친구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갈구고 있잖아요. 심지어 얼굴에 F킬라 뿌리고. 맞아요. 아니 그거를 보고서 약간 멍 때리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랬더니 F킬을 완전 충격받은 네. 거지. 근데 그 F킬러 뿌리는 게 처음도 아닌 것 같고 되게 일상적인 것 같은. 네. 근데 얘도 여기서 나사가 아니 그러니까 확 풀린 거지. 아니 그것도 무장한 채로 어디 갔다 오고 나서 맞아. 근데 거기서 그 내무반에 있는 애가 그런 얘기 하잖아. 농담 삼아서. 야, 쟤 총 쏴버리면 어떡하려고 실탄이라고 하니까 무시하잖아. 그 괴롭히던 애가. 야, 빨리 총 놓고 일로 와 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건물대 뭐 놓고 애 뭐 탈이라도 시킨 다음에 괴롭혀라. 그치. 하니까 갑자기 얘가 철컹 하더니 갈겨버리지. 뭐 하냐 그랬대. 뭐라도 해야지. 해야지라고 하면서 총을 난사하면서 끝나죠. 그것도 뭐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이런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통계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1년에 100명 이상 죽는다 군대에서. 많이 줄은 거긴 해요. 그러니까 80년대는 1000명 가까이 죽었더라고. 많이 줄은 거는 군인 모수도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그렇지. 요새. 군인도 줄고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쌍팔년대 때는 정말 900명, 800명 이렇게 죽었더라고. 많이도 죽었지. 그래서 또 이제 연평해전 있었을 때 한 40몇 명 죽었어. 이제 그걸 빼고도 그 해에 170명이 죽었더라고. 대충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아무튼 그 전쟁보다도 더 많이 죽는다. 네. 그리고 죽는 사람만 세서 그렇지 실제 피해자들은 더 많다는 거지. 부지기수라는 거지.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은 어떤 그 사례를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사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 군번은 더 오히려 가혹행위가 많이 일어났었을 테고 최근은 좀 없겠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케바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14군번이다. 근데 다 맞아봤다. 뭐 부대에서 누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자기는 뭐 근무 시간 끝나면 풀수도 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아까 뭐 초반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너무 심한 것들이 많아서 이거를 다 말씀드리긴 되게 사실 케바케이긴 하죠. 저도 뭐 공군에 지원했던 이유는 예전에 아는 분이 공군을 나왔대. 그래서 막 독서실에서 공부해서 자기는 토익 시험 뭐 되게 높이어서 나왔대. 그래서 아 좋은 데인가 보다 하고 지원했었는데 토익을 봤나요? 그래서 무슨 토익 씨 점수를 책은 많이 읽지 않았나요? 그래도 병원 가서 많이 읽었죠. 군대에서는 거의 못 읽었고. 그러니까 그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 있죠. 언폴기분 말고 네.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말고 한국에서 윤종빈 감독이 학생 때 만든 그 영화인데 하정우 하정우 나오고 주연의 용서받지 못한 자를 추천합니다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영화 보면 되게 가볍게 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 거기서 하정우가 되게 그 껄렁껄렁 되는 병장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뭐 통신병 뭐 이런 거 교육시키는 거 굉장히 유명한 장면 있잖아. 그때 그 배우가 윤종빈 감독 본인이거든요.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뭐 통신부 한 어쩌고 이렇게 하면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도와줄 수가 없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없어 다시 이런 대사가 있다고. 그러면서 손바닥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가볍게 묘사가 되긴 했지만 이게 점점 심해지거든. 결국에 이제 목매다는 뭐 시도도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 영화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 뭐냐면 그거를 정말 군부대에서 촬영을 한 거야. 윤종빈 감독이. 네. 근데 군에서 그런 영화를 왜 허락을 해줬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몰랐겠지 뭐. 네. 처음에 다른 그 뻥치고 찍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그 가짜로 써서 제공을 했어. 제출을 한 거야. 이거는 약간 군의 친화적인 그런 시나리오를 제출을 해서 정말 내무반에서 촬영할 수 있게 허락을 받았대. 그게 네. 아니었으면 당연히 촬영을 못했겠지.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도망다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작 찍은 거는 다른 내용이었고 어떤 군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폭력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남자들이 봤을 때 정말 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갔을 때 뭐 제가 있었던 데는 사회와 이렇게 붙어 있는 데였어도 그런 폭력은 뭐 이 정도까지 심하진 않았지만 뭐 심하지 않다고 해서 폭력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목격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은 언제나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군대 커뮤니티 이렇게 딱 글이 올라왔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맞아요. 그 얘기를 처음 전두가 저한테 들려줬을 때 이게 정답인 것 같다고. 네, 왜 군대가 시공창이냐. 네, 지금 거기에 딱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히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적은 사람들 중에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말에 또 따르면은 아무튼 그런 게 제일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정말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굉장히 재미도 있었어. 네. 구교한 배우를 정말 다시 보게 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믹하게 그리고 뒤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각본을 좀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어떤 시나리오예요. 에피소드마다 그 성격이 달라가지고 그런 맛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연출도 좋았던 게 이게 한 편이 50분이 안 돼요. 근데 추격하는 얘기, 탈영병 얘기, 네모실 얘기, 그 위에서 이렇게 뭐 대장이랑 걔네들 치고받고 하는 얘기가 너무 매끄럽게 이어지고 딱히 부족한 거 없이 했는데 그게 50분에 다 들어가는 거야. 항상. 잘 녹아 있죠. 네, 그래서 저도 6편을 그냥 쭉 봤거든요. 저도요. 네. 한 번에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다 보면 한 6시간 조금 안 되는 정도잖아요. 그런 거죠. 아무튼 뭐 5시간 정도 보게 되는 건데 그런 정도 무리 없이 볼 수 있을 만큼 끌어들이면서도 단지 그 보는 순간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게 만드는 네. 그런 근래 보기 드문 어떻게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
군대 문화에 대한 비판을 담아낸 좀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일각에서는 리얼하지 않다라는 비난도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분명히 생각해볼 구석은 있고 네. 내가 겪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세상에 없던 일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뒤안길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지. 그림자와 어둠을 그런 어떤 새삼스러운 교훈을 좀 줬던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네요. 해외 팬들은 태양의 후예 이런 거 보다가 갑자기 DP 보고 이게 뭔가 그럴 수도 우리가 있겠네. 알던 한국이 뭔가 그러면서 자, 한 줄 평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저 간단하게 할게요. 오 왜냐면은 이 말이 그냥 맞는 것 같아요. 뭐라도 바꾸려면 뭐라도 해야지. DPU 세상이 바뀌길. 나도 뭐라도 해야지 지금 써먹어야지. 그래서 먼저 있습니다. 아씨 그래 뭐든지 먼저 해야지. 당했어. 나 내가 할게. Remember, 용서받지 못한 자, 용서받지 못할 군대. 그래요. 난잘내거 하려고 생각하느라고. 오늘 되게 자동적으로 맨날 그래요 하는데 잘못 들었습니다. 이래다가 이제 그렇지 말입니다. 빨리 해. 자, 저는 차라리 판타지였으면 좋았을 군대의 아픈 현실을 잘 그려냈다. 자, 그래요. 이런 느낌이네. 가장 부조리한 곳에서 펼쳐지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자, 이렇게 DP 두 편에 걸쳐서 이야기해봤고요. 네. 오히려 드라마 이야기보다 군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군대도 안 갔으면서 그러게요. 전도 군대 얘기 좀 많이 풀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알고 보면은 다 내 얘긴데. 전도 여기 대위 역할이잖아. 이 몸에 바늘 맞고 막 그랬어. 네? 대장이 자, 말이야. 알았어. 아, 그것도 신나가지고. 자, 이렇게 마무리 해보고 네. 다음 주가 추석이죠. 음. 그래서 추석 때는 뭘 한다? 또 한다. 또 한다. 자, 천하제일 퀴즈대 제 5회 네. 추석 때 또 한번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제자는 누구? 강상준. 일까요, 과연? 여러분들의 상식을 또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렉.